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방역당국이 입국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여객기 탑승 하루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4대 국제공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추수 감소절 이후 뉴저지의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화이자는 식품의약국 FDA에 16세와 17세 청소년에 대해 부스샷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5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드디어 미국에 상륙하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는데요. 미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CDC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국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첫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지난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The individual was a traveler who returned from South Africa on November the 22nd and tested positive on November the 29th. The individual is self-quarantining and all close contacts have been contacted and all close contacts thus far have tested negative. The individual was fully vaccinated and experienced mild symptoms which are improving at this point. So this is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caused by the Omicron variant detected in the United States. 또한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상륙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protect people, get vaccinated. If you're not already vaccinated, get boosted. If you've been vaccinated for more than 6 months with an mRNA or 2 months with J&J. 이 소식을 접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역 방침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도 봉쇄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누구도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은 출발 하루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오는 3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10일 격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방역당국이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대응해 입국자 검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하루 이내에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지만 이번 새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미 보건당국은 모든 여행객에 대해 입국 후 3일에서 5일 이내 재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7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등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은 오는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 11월 26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비시민권자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지역 전파 가능성을 놓고 한국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 검사를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총 3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 4곳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4개 공항 가운데 뉴욕의 존 F 케네디와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이 포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지 겨우 일주일여 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줄줄이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뉴욕, 뉴요크,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4개 국제공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4대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또 CDC는 이와 함께 어제 저녁 항공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14일 이내로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나와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해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CDC는 승객들의 연락처 정보를 공중보건 후속 조치를 위해 관할 주 및 지역 공공보건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델타 항공 측은 애틀랜타 공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요하네스버그 노선을 계속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또한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과 요하네스버그 간의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 없으며 다음 주에 예정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노선 또한 재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추수 감사절 이후 양성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저지주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71명, 사망자는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31명으로 그 전주보다 13%, 한 달 전보다 무려 80% 증가했습니다. 이는 4월 2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어젯밤 기준 뉴저지 내 71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로 입원한 환자는 1,0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207명이 중환자실에 있으며 98명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원자 중 거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주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700명대였던 11월 초 대비 최소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에 입원한 3,288명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 수준입니다. 어제 기준 주내 감염률은 1.16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확진 및 입원율은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와 맞물려 뉴저지 주정부는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뉴저지 내 21개 카운티 모두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 높음으로 지정하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 920만 명의 뉴저지 주민 중 현재까지 810만 명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20만 명이 접종 완료, 126만 명 이상이 3차 접종 또는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보건국은 어제까지 뉴저지주 내 학교 전역에서 23건의 신규 감염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가을 학기에만 뉴저지주의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총 217건이 보고됐으며
올해 누적 교내 발병 건수로는 1,772건이 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제약사화에서는 식품의약국 FDA 16세와 17세 청소년에 대한 자세 부스트샷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백신 미접종자 중 30%가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앨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화이자가 신청한 16세에서 17세 대상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 신청안을 일주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5세 이상 모두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부스터샷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FDA가 화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18세 미만에 대한 첫 부스터샷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신종 변이 오미크론 쇼크에 따라 미국의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30%가 접종을 고려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11%가 백신 접종을 확실히, 19%가 아마도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42%는 확실히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부 방역 조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79%가, 여행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78%,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72%,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68%에 육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6명이 부상을 당하고 무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폭발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밤 자정경 브루클린 버몬트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인근 주택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폭발 직전 현장에는 보행자도 있었고 운전 중인 차량도 있어 자칫 폭발 파편이라도 맞았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이번 폭발로 건물의 1층이 폭삭 내려앉아 지하까지 꺼졌습니다. 폭발의 강도는 건물의 게이트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으며 이후 불길은 해당 건물 지붕 위로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건물 3곳도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주민들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It was like a huge explosion, like boom, it was just one boom, that's it. It was just one boom, everything jumped, shook, and the light went pitch black. When I got outside of the house, I looked back at the house and there was like a huge flame. Could not even imagine. 피해 주민들은 MTA 버스 안으로 대피해 몸을 추스렸습니다. 주민들은 오후 일찍부터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경비에게 이를 알렸지만 무시했으며 결과적으로 잠잘 곳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소방국은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잔해를 수색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에 대한 특수부대도 투입됐으며 가스 회사도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일러 오작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경찰국은 지난 20일 새벽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29세 김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새벽 4시 45분경 노드호프 드라이브 근처 리치랜드 테라스의 나무에 차가 충돌한 후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차 안에서 숨진 운전자를 발견했고 이외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충돌 사고 직전 포트리의 존스로드에서 과속하는 차량 2대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김 씨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가깝게 따라오던 은색 세단 차량이 있었는데 김 씨의 차량이 충돌 사고를 당하자 이 차량 탑승자들은 밖으로 나와 지켜본 뒤 다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저지 주 검찰에 따르면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주저녁 도로에서 대대적인 적발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국, 각 로컬 경찰이 협력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참여하는 타운 경찰 중에서는 레오니아, 클립사이드 팍, 오라델, 파라무스, 티넥 등 한인 밀집 지역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 검찰은 일선 경찰들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추가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590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 검찰은 지난해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외에도 속도 위반 3,121건, 안전벨트 미착용 817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뉴저지 트랜짓 등 뉴욕 일원의 대중교통기관이 부족한 인력 충원에 임금 인상 및 보너스 등을 제시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버스 전철 운전기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MTA는 최근 은퇴한 직원 800명에게 3개월간 35,000달러의 급여를 제공하는 계약직을 오퍼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도 신규 채용 버스기사에게 6,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인력풀이 겹치는 전자상거래 배송 업체 등과 채용 경쟁을 펼치는 중입니다. MTA 측은 팬데믹 이후 전체 인력의 약 6%에 해당하는 4,5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 동결을 감행했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철 이용 승객이 늘어나면서 고용 동결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인력 채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TA NYC 트랜짓 회장 대행은 인력 충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사, 훈련 장소를 추가하고 전철 기사에게 주어지는 8개월의 교육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실제 업무 투입 시점도 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3,195명, 영무원 2,946명, 버스기사 11,850명을 채용 중이지만 해당 포지션에 600명 이상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11월에도 강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실업자들을 집에 더 머물게 하고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어 앞으로 몇 달간 일자리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53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2만 5천 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수치는 57만 1,000명 증가해서 57만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기 전 수치이지만 지난 11월에도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증가폭은 13만 6천 명이 늘어난 레저 및 접객업이 주도했습니다. 제조업은 5만 명, 건설업은 5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델타 변이 감염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고용 증가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